내 안에 어떤 이디의 세계가 있는데 외부 세계하고 접촉하다 보니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거기서는 여러 가지 불쾌한 경험들이 발생하죠. 그러니까 어쩌면 이 본능의 세계가 본능대로 움직여졌을 때 거기에 리얼리티나 아웃사이드 월드하고 직접 부딪히는 상황이 되는데 그래서 어쩌면 여기에 조절이 필요하다는 것이 그러니까 이드의 세계와 어떤 리얼리티 혹은 외부 세계 그리고 또 하나는 나중에 슈퍼이고라는 게 있죠. 우리 안에 뭘 해서는 되고 해서는 안 된다는 우리 안에 규율이 있는데 이거는 이드가 처음에는 우리가 태어났을 때는 이드만 있다고 봤어요. 프로이드가 처음에는. 그런데 나중에 하트만이라는 사람은 이고하고 이드가 아직 분리되기 전에는 하나의 매트릭스, 이고 이드 매트릭스가 분리되기 전에 하나의 덩어리가 있었다고 보면서 그 중에서 나중에 이고가 분리되어 나온다. 이제 이런 설명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처음에는 이고라는 게 없었다고 독립된 이고가 없었다고 보는 견해가 초기 견해였어요. 그런데 어쩌면 이들한 이 원본능이 세상을 접하는데 결국 부딪히는 건 어디에? 이 표면에서는 외부 세계하고 접하는데 이 표면이 자기의 바디라는 얘기죠. 바디하고 외부 세계하고 부딪히는 지점에 그래서 바디 이고라는 얘기가 처음에 나와요. 우리 몸이 처음에는 이고였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정신기구가 만들어지기 전에는 바디 이고라는 용어 우리 몸이 이고였다고 하는데 우리 생각으로 우리 안에 정신기구가 생각하는 아까 여기서 얘기하는 이고가 아직 형성되기 이전에는 우리 바디 자체로서 외부 세계하고 교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 이걸 상징적으로 하나의 표면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감각이 외적 감각과 내적 감각이 접하는 그 표면에 있다. 이제 이런 상징적인 의미를 표현을 하는데 그래서 어떤 이드의 세계에서 발달해서 이드가 외부 세계하고 접하는 그 표피 지점에 이고가 형성된다. 이런 어떤 좀 상징적인 어떤 모습을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기본적으로 이고라는 것을 보통 사람들은 이드의 역동을 통제하는 기능을 한다. 그러니까 아까 레귤러터리 기능이다. 펑션. 그러니까 이드가 자기 멋대로 하게 되면 세상하고 조화하지 못하니까 어댑테이션이 안 되는 거죠. 부딪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고가 행동을 바르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중재 역할을 하는데 너무 과거에는 이고하고 이드 간의 갈등 부분을 봤는데 그건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봐요. 원래 이고는 처음에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하고 싶은 것을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몸을 움직여서 무엇을 행동을 하는 것은 이고의 기능이니까. 그래서 이들은 뭘 만족을 받고 싶다는 거죠. 그 만족을 실제 얻기 위해서는 무슨 이고가 기능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은 자기 목적을 달성하기 이고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만 또 한쪽에서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다 얻고자 할 땐 아까 얘기한 슈퍼이고로부터 혼쭐이 날 수도 있고 외부 세계로부터 야단을 맞을 수도 있고 이제 이런 거기 때문에 외부 대상으로부터 박해를 받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런 서로 각각 다른 요소들 간의 중재자 역할을 이고가 한다는 얘기예요. 이 중재자 역할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떠면은 이고하고 이드 간의 갈등이 너무 부각이 되는데 사실은 가장 중요한 기능은 이고의 기능은 이드가 하고 싶은 것을 하도록 해주는 기능이란 이게 어떤 면에서 고전적인 이론보다 아까 얘기한 찰스 브렌너의 모던 컴플리트 티어리 속에서 제가 여러분들이 강조했던 부분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이고가 이드의 어떤 역동들이
어떤 외부 대상이나 현실과 부딪히거나 또는 초자로부터 공격을 받거나 이러지 않도록 중재하는 역할. 그러다 보면 이 원본능을 억제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부각이 되는데, 그 기능만 있는 게 아니고 또 하나는 원본능이 원하는 만족을 얻도록 도와주는 기능을 하고 있다는. 그래서 주된 기능은 어떤 욕망들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더 큰 기능이고, 아까 얘기한 조절 기능은 어떤 이거 방어 기능이죠. 불편함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방어 기능인데, 과거에는 너무 이 방어 기능, 이고가 이드를 억제하는 기능 쪽에서 너무 봤는데, 현대 갈등 이론 쪽에서 보는 부분은 우리는 항상 갈등 구조가 있는데 이걸 근원적으로 해결하는 게 아니고,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의 갈등은 다 해소되는 게 아니라고 봐요. 그렇지만 우리가 방어의 에너지를 너무 많이 쏟지 않고 자기가 이 역동에 충분한 최대한 만족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이게 가장 건강해지는 비결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치료한다고 하는 것은 근원적으로 우리가 불안이나 우울을 없애는 작업이 아니고, 불안이나 우울이 있는데 이걸 거기에 대한 방어를 최소한의 에너지만 방어에 사용하고 나머지 에너지는 자기의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도록, 자기의 욕동을 만족시킬 수 있도록 하는 쪽에 그런 타협 형성을 할 수 있도록, 그런 타협이 일어나서 삶을 자기가 주도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있도록 도와주는 게 치료라고 봐요. 그래서 너무 금지시킨다는 쪽에 볼 게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서로 다른 이론이에요. 현대 갈등 이론은 이고 사이칼로지에서 온 거니까 역동 이론이 기본인데, 어떤 트루 셀프를 중심으로 하는 환경 이론, 특히 캐런 오나이 이론은 역동 이론을 벗어난 이론들인데, 트루 셀프를 사는데, 그러니까 이상화된 자기가 아니라, 아니면 폴스 셀프를 살지 않고 트루 셀프를 살도록 도와준다는 개념이나, 여기서 모던 컴플릿 티어리에서 얘기하는 현대 갈등 이론에서 생각하는 방어의 에너지가 너무 많이 가지 않고 최소한의 방어로서 견뎌내면서 자기의 욕동을 충분하게 충족시킬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하는 것이 실제로는 같은 얘기로 저는 이해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고, 여기서는 슈퍼이고하고 이고가 대립되는 구조에서는 이고를 이게 트루셀프라고 볼 수도 있죠. 슈퍼이고는 하나의 이상화된 존재, 나는 이런 사람이 돼야 된다, 슈퍼이고라고 한다면, 이고 사이클로지 안에서 셀프라는 개념을 사용해 본다면 트루셀프, 이고가 이때 트루셀프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라는 얘기예요. 제가 보선. 그러니까 슈퍼이고에 짓눌리지 않도록 이 이고가 강화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고가 자기 역동을 살아낼 수 있어야 된다고 한다는 건, 이고가 기능이 충분하게, 어떠면 이고라기보다는 일단 이드 속에 트루 셀프가 살아있다고, 이드 안에 거의 그 얘기를 좀 수정하죠. 이드라는 세계를 우리가 너무 원본능의 세계를 본능이니까 이건 다 금지시켜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그게 아니고 이 본능적인 것이 우리 안에, 이 원본능 속에서는 우리의 잠재력이 있다고, 휴먼 포텐셜이 있다고 이렇게 본다면은, 우리가 이걸 억압하는 데만 중점을 둘 게 아니라 억압은 최소한으로 하고 그 속에 좋은 것이 발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잠재력은 결국 이드 세계 속에 있다고 보이죠. 그렇다면 이 이드 속에 있는 좋은 것이 발현하도록 최대한 도와주는 게 이고 역할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나치게 이 초자가 심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잠재력이 발현되지 못하도록 계속 억압하는 역할에 이고가 가 있지 말고, 이고의 역할은 이드의 길을 살려줘야 된다. 근데 이드가
감옥살이를 가거나 반사회적인 행동이 일어나지 않도록 적절한 방어는 해줘야 되겠죠. 그렇지만 그 방어에 너무 애를 쓰다가, 그러니까 아무 불안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에너지를 거기다 다 쓰게 되면 에너지가 다 고갈이 돼서 실제는 내가 얻고자 하는 거,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할 에너지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 이해를 해본다고 한다면 이드의 세계를 어쩌면 우리 트루 셀프는 사실은 이드 속에 있다고 환경이론 쪽에서 우리가 이해를 해보자는 얘기예요. 우리가 타고난 어떤 원래 귀한 것들이 이드 속에, 그게 프로이드는 이거 성본능이다. 성본능과 어떤 역동이라고 공격 본능이라고, 어떤 데스 인스팅트, 라이프 인스팅트라고 봤지만, 우리의 이 무의식의 세계 속에 우리의 타고난 어떤 원본능이라고 프로이드가 봤던 영역 속에 어쩌면 트루 셀프를 대입시켜보자. 우리는 이런 잠재력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이게 사회 규조하고 부딪히는 쪽에 있게 되면 안 되니까 이걸 규율하는 게 지금 자아가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는 초자는 어떤 가장 이상적인 어떤 대상이 되라고 하는 게 초자죠. 그게 말하자면 이상화된 자기죠. 캐런 오나이가 보는 어떤 정신분석에서 본다면 이상화된 자기가 가장 모범적인 가장 훌륭한 대상이, 그리고 부모님이 원하는 대상이 돼야 된다. 이고 아이디얼이라는 얘기예요. 슈퍼이고가 아주 이고 아이디얼을 살아가야 된다 하는 쪽에서 초자가 너무 커지면 원래 트루 셀프, 여기서는 원 본능은 하고 싶은 건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이 되어버린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이론을 따로따로 볼 게 아니라 결국은 접근하는 방법의 차이일 뿐이지 같은 얘기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타고난 것을 기죽지 않고 잘 살아낼 수 있도록,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잠재력이 뭐냐, 정말 내가 하고 싶은 게 뭐냐, 사회적으로 금지되거나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될 것이 아닌 한은, 그러니까 디펜스는 최소한으로 하고 내가 그냥 불안하다는 정도는 내가 컨테인하면 된다. 실제 어린 시절에는 부모의 눈치를 봤기 때문에 부모가 싫어하는 것은 다 금지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에겐. 그러니까 그 프로이드 이론 속에 이 초자 이론이 별로 파워풀하지 않은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 이 초자 이론 가지고 설명하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 이걸 도덕성이라고 봤던 것이 문제예요. 초자는 도덕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캐런 오나이가 볼 때는 부모가 원하는 것을 그대로 해줘야 되는 거니까 부모가 원하는 것이 결국 도덕이에요. 아이가 이해하는 도덕이죠. 그러니까 윤리적인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가 가지고 있는 초자라고 하는 건 대부분 부모가 하라는 대로 해야 된다. 부모가 싫어하는 것은 다 나쁜 것, 부모가 좋아하는 것은 착한 것. 그래서 부모가 관대한 부모를 만나는 경우는 이 초자 자체가 굉장히 관대한데, 아이가 느끼기에 부모가 굉장히 엄격하다고 한다면 아이는 그 부모를 이미지를 그대로 가져왔으니까 아이도 자기에게 대해서 굉장히 가혹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자기의 이상화된 부모가 원하는 모습으로 자기가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게 이게 초자라는 얘기예요. 프로이드식으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캐런 오나이가 얘기하는 이상화된 자기라고 하는 것이 자기의 본래 모습을 살지 못하고 이상화된 자기를 따라 산다는 게, 우리 쉽게 얘기하면 아이는 엄마나 아빠가 원하는 모습으로 살아야 되고 자기가 살고 싶은 모습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이런 금지가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어른이 됐다고 하는 것은, 그리고 아이가 성장 과정에서 잘 성장하는 아이들은 그 고리가 약하다는 얘기. 아이가 성장하면서 어쩌면 처음 자라는 과정부터 아이가 가진 귀한 것들을 부모가 계속해서 발굴해주고 아이를 칭찬해주고, 그래서 아이가 원래 가지고 있는 잠재력이 잘 발현되도록 아이를 신뢰해주고 지지해주는 과정을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보통 이 초자가 아주 심해서 자기가 돼야 될 이상보다 자기가 거기에 미치지 못하면
자기를 심하게 공격하는 게 이게 우울한 패턴으로 나온다는 얘기예요. 자기가 자기를 용납 못하는 거죠.